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보면 전주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한테 참고인 신분으로 11월 1일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11월 1일이면 내일입니다. 내일 전주지검에 나와서 조사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죠. 자, 혐의 내용은 보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입니다. 지금 이혼했으니까. 그 서창호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의 타이이스타젯이라고 하는 항공사의 전무로 취업해서 급여, 생활비 뭐 이런 거를 지원을 받았죠. 이걸 요 기간 동안에 다 합치면 2억 2,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지금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제3자 뇌물 뭐 이런 거라고 보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 딸 부부에 관한 생활비를 지원해 왔는데 사위를 타이스타젯에 취업을 시키고 나서는 그 지원을 끊었고, 그 다음에 사위가 이제 타이스타젯 전무를 그만두고 난 뒤에 다시 생활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결국 타이이스타젯에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그 비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담해야 될 거였는데 이거를 이상직 전 의원이 부담했다. 고로 뇌물이다.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에 사위가 취업하기 전에 4개월 전에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차이가 4개월이니까. 이런 혐의거든요. 뿐만 아니고 2020년 4월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상직 전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데도 도움을 준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2018년 3월부터 7월, 2020년 4월 이때까지 문재인 이상직 간 주고받은 관직거래죠. 이 부분을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 피의 내용입니다. 자, 그동안 검찰 수사는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요. 가장 최근에는 8월 30일에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다혜 씨 그 집, 여기 압수수색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에서 뭐 당연히 그 전 남편의 취업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태국 이주 관련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다혜 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기획사, 제주도 뭐 흔히 얘기하는 별장, 지금 뭐 공유 숙박업소로 활용을 했다고 하죠. 여기도 다 압수수색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문다혜 버티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문다혜 버티기냐면 8월 30일 압수수색을 하고 난 뒤에 한 2, 3주 정도 이제 압수물 분석 이런 걸 하고 나서요. 추석 직후에 문다혜 씨를 검찰이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추석 직후에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들어서 자, 문다혜 씨에 대해 이달 중에 10월 중에 그게 오늘이 마지막이죠. 10월 중에 검찰에 나와서 그 조사를 받으라. 검찰이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리고서는 관련 보도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11월 1일에 출석해서 통보를 받으라.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10월 중에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통보를 문다혜 씨가 버티고 뭉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11월 1일 신분은 여전히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다. 근데 그 문다혜 씨의 변호인은 내일 조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적어도 어젯밤까지는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응할지 안 응할지 뭐 이거는 사실 문다혜 씨 본인이 아는 거죠. 저는 아마도 응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버티는 거죠, 끝까지. 왜? 참고인은 안 나가도 그만이거든요. 이게 이제 피의자가 되면 강제 수사로 돌입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다혜 씨는 끝까지 아버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게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이었는지 하여튼 끝까지 버티기를 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거는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대한 공범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되면 강제 수사를 하니까 아마 그때쯤 출석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공범이 되려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가 경제 공동체다 하는 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입증이 돼 있는지. 한 20일쯤 전에 문다혜 씨가 경제 공동체가 우습다 하는 걸 한번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독립생계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주장이고, 검찰은 지금까지 문재인, 문다혜 간 경제 공동체임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다 입증이 됐는지 여부는 지금 불분명하지만 아마 다 입증이 됐다면 저는 문다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 같거든요. 다 입증이 안 됐으니까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아마 문다혜 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또 버티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수사가 마무리 단계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계속 버티니까. 이게 피의자 신분으로 넘어가서 강제 조사를 할 때 문다혜 씨가 출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출석을 하더라도 아마 문다혜 씨는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경제 공동체 부인하고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 이제 검찰은 진술 거부를 하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심지어는 이제 아이디어로는 그 공판전 증인 신문 이런 거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니까 저 재판으로 넘기기 전에 판사 앞에서 신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진술 거부를 하면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다혜 씨의 경우에는 진술 거부했다는 기록을 첨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여기에 이제 관건은 결국 문재인, 문다혜 간 경제 공동체 이 여부 이거를 검찰이 얼마나 많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걸 가늠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이제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기자들이 취재 접근권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경제 공동체에 관해서 검찰의 그 자료 확보가 어느 수준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 이제 문다혜를 강제 수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곧바로 소환할 수 있느냐, 이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제가 내일 소환 조사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고인 신분이라고 그랬죠. 아직은 그 경제 공동체 입증 부분이 완결지어지지는 않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내일 이제 뭐 저 입장 발표가 안 나왔지만 오늘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거나 아니면 그냥 뭉개거나, 저는 뭉갤 가능성이 더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검찰이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피의자 전환을 할 것인가. 피의자 전환을 하려면 그만큼 경제 공동체의 그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하고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대한 공범으로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이렇게 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아마 11월 한 달 정도는 여기에 소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